다름이 아니라 비전. 한전력 씨,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나요? 네. 다름이 아니라 비전과 그에 따른 전략을 짜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제 실력이 없다고 느껴져서요. 그래서 경영대학원에 갈까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돈도 비싸고 기간도 길어서. 아, 한전력 씨, 괜한 걱정이 아닐까요? 네? 괜한 걱정이라뇨? 경영대학원에 가서 경영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영을 잘 할 수 있어요. 현재 미국 1000대 기업 CEO 중 3분의 1 정도만이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다고요. 정말요? 그럼요. 디지털 시대의 경영학이라는 책에 나온 사례를 통해 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저기 보세요. 미 1000대 기업 CEO 분석. 경영학과 나와야 경영 잘할까? 경영학 공부 안 해도 훌륭한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경영대학원 석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에까지 오른 시대지만 정작 미 재계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CEO들이 각광받고 있다고 USA 투데이지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 스펜서 스튜어트의 조사에 따르면 1000대 미국 기업 CEO 중 3분의 1 정도만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거나 MBA 학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어요. 특히 휴렛 패커드의 칼리 피올이나 디즈니의 마이클 아이즈너, 대컴퓨터의 마이클 델 등 탁월한 경영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CEO들은 대학 시절 경영학이 아니라 역사학, 철학, 생물학 등을 공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영의 귀재라고 일컬어지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회장도 화공학으로 석사는 물론 박사학위까지 받았죠. 이들 비경영학파 CEO들은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경영자로서의 안목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스탠퍼드대에서 중세 역사를 공부한 HP의 피오리나 회장은 인간의 유관 역사를 공부한 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단 한 개의 경영학 관련 과목을 들었을 뿐이라는 델 컴퓨터의 델 회장은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사고라며 대학 전공은 경영자질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죠. 이와 함께 USA 투데이는 경영자가 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 사이에 굳이 대학에서 경영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의 내용을 잘 살펴보셨죠? 그렇다면 경영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빈칸에 적어보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보세요. MBA가 발달한 미국의 CEO 중 3분의 1밖에 경영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이 놀라운걸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기업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경영을 위한 창의적인 사고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시스템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비전과 전략을 알아보는 것이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비전과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전과 경영활동. 기업은 가게, 기업, 정부 등 세 가지 경제 주체 중에서 경영활동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기업이 만약 비전에 대한 개념이 없이 운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에 비전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그렇다면 급격하게 변하는 주변 경영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게 될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럼 비전에 대한 개념을 배우기 위해 경영학을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앞서 살펴본 대로 주위를 둘러보면 특별히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고서도 기업을 훌륭하게 운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맞아요. 그건 경영학을 배우지는 않았어도 구체적인 비전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비전에 대한 경영활동을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경영학과를 나와야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비전을 배우기 전에 경영활동에 대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전략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심지어 구멍가게에도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련의 경영활동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련의 경영활동이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전략씨가 동대문 옷가게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장사를 하면서 예상한 한 달 매출을 토대로 한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새로운 옷을 구매하여 다음 달에 판매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수입을 예측하고 이 한도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계획대로 판매가 되지 않아서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그만큼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다시 다음 달의 제품 구매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을 수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활동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영활동이란 결국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며 그 결과를 계획과 대비하는 평가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고 그 실행 결과를 계획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영활동이 계획, 실행, 평가라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영활동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평가의 결과를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계획 과정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직한 결과는 더욱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수정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영활동 속에서 비전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신문 등 각종 대중매체를 보다 보면 비전 하는데 앞서 언급하셨던 경영활동에 대한 비전이 없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그러한 기업은 경영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듯이 보이지만 거기에는 계획 따로, 실행 따로, 평가 따로, 그리고 피드백도 없는 그야말로 경영활동이 없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럼 경영활동에 대한 비전이 있는 기업은 어떠한가요? 그러한 기업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원칙과 위배되는 것은 철저하게 배격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처럼 비전은 해당 기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전의 정의 및 실행.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속한 회사의 비전 알고 계시나요? 전략씨는 자신이 속한 회사의 비전을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명확한 뜻이 궁금해요. 네, 비전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그것을 의미합니다. 바람직한 그것이요? 네, 다시 말해서 비전은 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가시화한 것으로 미래에 대한 그림, 미래에 대한 상상을 형상화시킨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에서의 비전은 기업이 지향하는 장기적인 기업 경영 구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아, 그래서 기업의 비전을 전사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함으로써 동기부여와 몰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할 때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지고 경영 업무 노력을 합해줌으로써 시너지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전이 실현됨으로써 기업 발전의 확실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래에 대한 큰 그림 없이 단기 성과만을 중요시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략시도 어느 정도 예상하시겠지만 장기적인 경영 기반이 약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한 것이죠.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비전은 전 사원이 함께 이뤄내야 할 꿈 같기도 하네요.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니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한전략씨. 이쪽은 얼마 전 퇴직하신 김 이사님이세요. 비즈니스 시스템 쪽에서는 이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곳에 자주 들르시니 전략씨도 만나뵐 기회가 많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전략입니다. 그래, 반갑네. 인사는 차차 하기로 하고, 좀 전에 비전에 대해 꿈 같다고 했었나? 네.
비전은 막연한 꿈,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와 이념,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과 목표, 사업 전개 방향 등의 실천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 여기서 가치와 이념이란 기업의 존재의의나 기업 경영의 기본 원칙을 말하네. 더불어 장기적 시점의 시간적 의미를 갖고 있어 각 시점에서 얼마만큼 비전을 실현하고 있는지 그 진척 파악이 필요하며 전 사원이 명확히 공유하여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중요하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전략기획팀에서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해 나가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네. 비전을 세우는데 조직원들의 의견 수렴 및 공유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이렇듯 일반적으로 비전이 문서화되어 조직원들에게 공유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발생되지. 첫째, 조직의 노력을 같은 방향으로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둘째, 조직이 갈등을 일으키는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준다. 셋째, 조직의 여러 지원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넷째, 조직의 목적을 설정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해준다. 다섯째, 조직으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섯째, 조직의 최종적인 목적을 종업원들에게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준다. 우와, 비전이 문서화되어 조직원들이 공유하게 되어 생기는 이점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지. 잘 기억해두게나. 네, 이사님. 김 이사님께 한 수 잘 배웠나요? 종종 오시니까 도움받도록 해요. 네, 감사해요. 그런데요, 비전은 어떻게 수립해야 해요? 우선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향후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측 능력이요? 네, 이때 예측 능력은 기존의 과거 자료에 기초한 예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계획하는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는 앞으로 실행하는 경영활동에 대한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번 비전을 수립하면 전혀 조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비전 수립 당시의 예측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외부 상황이 달라진다면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비전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처음 비전 수립에 있어서 예견하였던 상황과 달리 더 유리한 상황의 변화 또는 불리한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미리 비전 수립에 넣어야 합니다. 비전을 수립하였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비전을 실천하여 옮기는 계획을 설정하는 일이겠네요. 그렇죠. 먼저 계획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회사의 자원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자원이란 인적 자원, 경제적 자원, 시설 설비 등을 말합니다. 인적 자원에서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인력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계획은 있는지, 이들에 대한 보상과 복지는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된 일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자원, 즉 경제적 자원이란 비전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경제적 자원은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유지, 투자 등과 같은 현황들로 이루어집니다. 시설 설비는 제품이나 R&D 개발을 위한 시설 설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인터넷 기업에서는 인터넷 인프라와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 등이 있습니다. 이상의 자원 분석을 통하여 회사 역량을 평가한 후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군요. 아, 그리고요. 비전을 실천하여 옮기고자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은 설정해놓은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전은 어떻게 실행하는지 알아보았으니 이쯤에서 나만의 비전을 세워볼까요? 의견 올리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만의 비전을 정리해보고 의견 나누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여 살펴보세요.
이제 비전의 실행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네. 이제 뭔지 좀 알 것도 같아요. 그럼 비전의 한 예를 KB국민은행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은 아시아 금융을 선도하는 글로벌 뱅크로서 현지 기업, 현지인을 대상으로 규모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금융사업의 모델을 아시아 지역에서 개척하고 이런 모델을 대표하는 금융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행계획 등 국민은행의 자세한 비전 실행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전략의 개념 및 경영 전략. 비전이 결정되고 회사의 역량 분석이 끝났으니까 이제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전략이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원과 기업의 능력을 환경적 기회 및 위기와 결합하는 방책을 강구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용어는 경영 전략 혹은 전략 경영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지 않나요? 네, 보통 경영 전략이라고 통칭합니다. 따라서 경영 전략을 이해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영 전략은 조직의 사명과 프로필의 표명이고 기본 원칙과 경영 목표의 제시이며 광의의 지배력을 갖고 현재 및 미래 지향적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장기 목표의 설정과 경영 지도선의 사고 및 행동 지침 등의 내면적 의미를 포괄하는 관리적 행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의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경영 전략을 중심으로 미래의 문제점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 장래의 목표와 방향에 근거를 제공하고 경영자와 종업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계획적인 사고, 그리고 행동의 지침을 주는 경영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강 사장님, 앞서 말한 경영 전략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경영 전략의 특징으로는 첫째, 경영 전략은 경영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경영 전략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방향의 집합을 다루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줍니다. 셋째, 경영 전략은 기업의 장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넷째, 경영 전략의 목표는 시장에서 인정할 수 있는 시장 경쟁력 또는 상대적 경쟁력을 활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잠재적 경영 성과를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계획된 경영 전략이란 어떤 것인가요? 네, 그러한 경영 전략은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둘째,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셋째,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입니다. 자, 그럼 질문. 여러분의 경영 전략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잠깐. 갑자기 돌발 퀴즈 한번 내볼까요? 다음에 제시되는 질문에 답해보세요. 공급자들이 공급품의 가격을 올려서 경쟁을 가열하는 것을 대체품의 위협이라고 한다. 정답을 찾아 클릭해보세요. 경영 전략 수립 과정 및 모형. 한전략 씨,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을 알고 있죠? 그럼요. 전투에 임할 때 상대를 알고 또한 자기를 알면 언제나 승리한다는 뜻이잖아요. 역시 잘 알고 있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은 격심한 경쟁 상황에서는 상대를 알고, 즉 기업의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하여 기회와 위협을 파악하고, 자기를 알면, 즉 기업의 내부 능력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경영 전략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의 설정, 기업의 내외부 환경 분석, 경영 전략 모형 설정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각 단계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비전과 목표를 파악하거나 환경, 기업 분석을 하는 모형들은 확인해 보았는데 실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모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급하네요. 물론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BCG 매트릭스 또는 포트폴리오라고 불리우는 경영전략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대기업들을 위하여 전략 수립을 위한 모델로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 부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의 사업 부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BCG 매트릭스는 바로 이러한 효과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유용한 전략 분석 도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BCG 매트릭스는 기업에서 취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업을 전략적 사업 단위로 간주합니다. 각 전략적 사업 단위, 즉 SBU는 자체적인 사업 목적과 경쟁 상대를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BCG 매트릭스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장 성장률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네 가지 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셀을 클릭하여 자세한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별, 즉 스타는 시장 성장률과 점유율이 모두 높아서 떠오르는 별처럼 상당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시장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동자금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고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종종 출현하므로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전략적 노력이 요구되는 셈입니다. 기업에서는 스타에 속하는 제품이나 SBU는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경영 전략을 구사하여 궁극적으로 캐시카우 셀로 포지셔닝 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캐시카우는 이 셀에 있는 제품 또는 BCG는 성장률은 낮지만 시장 점유율에서는 큰 이점을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 셀은 성장 속도가 느리므로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자금의 수요도 크지 않고 아울러 경쟁 기업들의 진입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SUV는 안정적인 이윤을 계속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캐시카우는 기업으로서는 경영 전략상 가장 유리한 위치입니다. 퀘스천 마크는 시장 성장률은 높지만 아직 시장 점유율이 크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만약 이러한 경쟁력 강화 노력이 성공을 거둔다면 스타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실패한다면 도그로 갈 것입니다. 도그는 시장 성장률과 점유율이 모두 낮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장래성이 더 이상 없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제품이나 SBU는 투자 대상에서 청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BCG 매트릭스 모형을 포트폴리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각 제품 또는 SBU의 상태를 이 같은 분석 방법으로 파악하여 경영 전략상 가장 유리한 조합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모델을 이용한 경영 전략의 수립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BCG 매트릭스는 3단계입니다. 1단계는 BCG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각 제품별, SBU별 시장 성장률과 점유율을 조사합니다. 다음으로 2단계는 시장 점유율도 낮고 성장률도 낮은 도구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SBU는 포트폴리오에서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시장 점유율이 높으나 성장률이 낮은 사업인 캐시카우에 해당되는 제품이나 SBU로부터 투자 자금을 조달하여 현재 점유율은 낮으나 시장 전망이 밝은 물음표 제품 또는 SBU에 투자합니다. 네. 그럼 경영 전략 모형은 어떻게 세분화할 수 있나요? 경영 전략 모양을 세분화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구조와 연계된 전략으로 기업 전략, 사업부 전략, 기능별 전략으로 나뉘고 이외에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 전략이 있습니다. 각 전략에 대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기업 전략이란 사업구조 전략 또는 전사 전략이라고도 부르는데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전략입니다. 기업의 여러 사업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즉 바람직한 사업구조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즉 바람직한 사업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전략은 기업 전략의 하위 전략으로서 그룹 기업 내의 계열 회사나 단일 기업 내의 전략적 사업 단위 전체의 조직 경영을 지배하는 전략입니다. 사업부 전략은 경쟁 전략이라고도 하죠. 마지막으로 기능별 전략은 기업 전략 및 사업부 전략의 하위 전략으로서 생산, 마케팅, 재무, 회계, 인사, 연구개발 등 전문 기능 분야의 경영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능별 전략은 기업 전략과 사업부 전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금과 인력 등 내부 자원의 배분과 기능 분야의 경영활동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전략적 목적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능별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분된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구조와 연계된 전략 중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 전략이 빠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 전략은 사업의 초창기에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시장 점유율 구축에 주력할 것이 요구되며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권한 이양과 독립 채산제 방식으로 조직 단위별 역량이 자율적으로 발휘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더라도 타 경쟁사 대비 성장률이 저조하거나 경쟁 여류에 있는 경우에는 차별화된 시장에만 적극 몰입하는 시장 집중화 전략이 요구되죠. 한편 사업 확산기에 접어들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국내 및 세계 시장을 파고드는 시장 확대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쇠퇴되어 가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특정 시장에만 주력하거나 단계적 철수 전략을 동시에 수립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